안녕하십니까. 보상손해사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 특별약관하고 관련된 내용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약관 보시면 일단 특정이에요. 특정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특정한, 일정한 부위나 질병만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인수할게. 인수는 누가 하냐면 보험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약관이다. 결국 이 제목 안에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이 보험사는 인수할 때 인수는 누가 할 거냐면 결국에 청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약 앤드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하는데 청약은 계약자가 할 거고 승낙은 보험자가 할 건데 인수할지 말지의 결정은 결국엔 보험사가 한다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특정 일정한 신체 부위나 부위 그 다음에 질병하고 관련된 걸 보장해서 안 하는 것으로 보험사가 결정하면 그렇게 인수하는 것으로 하는 약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체결하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이 결국에 이제 주계약 얘기할 거고요. 주계약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건강 상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그러니까 보통 이걸 이제 뭐라 하느냐, 고지 의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이 제한할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부과하여 이루어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청약해야 되냐면 계약자가 청약해야 될 거고 승낙하고 난 다음에 인수 여부의 결정은 누가 할 거냐면 보험회사가 인수 여부에 대한 것을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건강 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요. 원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 전 알릴 의무상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그러니까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서 그 효과로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로 보장이 제한될 경우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청약과 승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체결할 때. 그럼 체결할 때에 고지의무 위반 한 경우는 적용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체결하고 날 때, 체결할 때는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돼요. 성실히 고지 의무를 한 사람이 그 고지 의무, 기존에 진단받았던 게 있다. 진단받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빼고, 그 부위를 빼고 제외하고 보장을 해주도록 할게 라고 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지, 체결할 당시 자체에 고지 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고지 의무 위반하고 관련된 거, 체결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이 제한될 경우니까 이 체결할 때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성실 이행한 경우만 적용되는 거지,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하면 부담보혜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고지 의무 위반의 문제로 걸리는 거예요. 2항 보겠습니다. 1항에 따라 이 특약을 부과할 때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의학적으로 또는 경험 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이 있게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관련 있는 특정 신체 부위 또는 특정 질병으로 제한하며 부담보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특약을 부과할 때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그 의학적으로 인과관계 유의성 있게 확인된 경우, 이 경우에 회사가 정한 기준, 뭐 회사가 인수 기준이 있겠죠. 인수 기준에 따라서 직접 관련이 있는 특정 신체 부위 또는 특정 질병으로 제한한다. 이거 결국에 누가 정해요? 이거 보험자가 정한다. 그 다음에 이걸
계약자에게 설명한다. 끝이에요. 그러면 이 특약은 누가 파워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자. 보험자가 결국에는 모든 파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과거 병력하고 인과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보험사가 하는 거죠. 이 판단도 보험사가. 그 다음에 이 인수기준은 누가 정한 거예요? 회사가 정한 인수기준. 이거에 따라서 인수할 건지 말 건지도 정하는 거고, 또 어떠한 신체 부위를 정할지, 어떠한 질병으로 제한할 건지에 대한 것도 누가? 보험자가 다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범위하고 사유를 설명만 하면 돼요. 어떻게든 보험 가입해달라고. 이거 누가 아쉬운 거냐면 계약자가 아쉬운 거니까 보험자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별약관의 보장 개시일은 보통 약관에서 정한 거하고 동일하다. 특별한 내용 아니고요. 이 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보험계약은 주계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결국에 이것도 부종성의 문제다. 결국에 주계약에 따라서 얘도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5항 보겠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거예요.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생하면.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2조에서 정하는 1항 1호에서 정한 특정 신체 부위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에 이게 이제 부담보 특약인 거죠. 부담보 특약인데 어떤 부담보냐면 특정 신체 부위하고 관련된 부담보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동일한 특정 질병 요거에 관련된 거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 요거 뭐 괜찮다. 유효하다. 계약은 유효하다. 어차피 부담보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2조 1항 2호에서 정한 특정 질병하고 관련된 것을 면책으로 한 거. 이것도 부담보 특약이에요. 이것도 부담보 특약이니까 부담보 특약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한 건데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생했다. 이것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유효한 계약이다. 다만 부담보다. 다음 볼게요. 제2조에 보면 특별 면책 조건의 내용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어떤 것들을 보장해주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별표에서 별도로 특정 부위, 질병, 분류표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보험사마다 별표 번호는 다릅니다. 중에서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보험료의 납입 면제가 사용해도 납입 면제를 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납입도 면제하지 않는다. 두 가지예요. 그럼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분류표를 알으셔야겠죠. 특정 신체 분류표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게 막 1번, 2번, 3번 해갖고 쭉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분류표 어떤 건지 살짝만 좀 보고 올게요. 뭐 이렇게 구성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분류표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제 1번 뭐 위 12지장, 뭐 공장, 회장 쭉쭉쭉쭉 해갖고 구분을 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으로 이제 쭉쭉쭉쭉 나눠서 부위를 조금 나누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시면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그다음에 이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좌우를 좀 나눠줄 수 있는 거 왼쪽, 오른쪽 어깨 쭉쭉쭉쭉 나와 있죠. 이제 고관절, 다리 뭐 이렇게 분류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해당하는 부위가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분류표 중에서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다. 자, 계속 갈게요. 회사가 지정한 신체 부위 아까 봤었던 그 별표에 나왔던 거 있죠? 또는 특정 신체 부위에서 진단 확정된 질병이 전이 해서 특정 신체 부위 이외의 신체 부위로 진단이 확정됐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뒤에 내용 더 볼게요. 요거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으니 얘는 결국에 어떻게 본다? 전이는 부담보다.
전이도 부담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지정한 질병, 특정 질병 분류표에서 나와 있는 특정 질병 같은 경우에도 부담보다, 부담보다. 결국 부담보의 내용은 첫 번째, 이 부담보 특약이 기준 자체가 특정 부위하고 관련된 거니까 특정 부위하고 관련된 거는 당연히 부담보다 플러스 전이도 부담보다. 두 번째, 질병, 이제 특정 질병이죠. 특정 질병 지울까요? 특정 질병도 부담보다. 계속 보겠습니다. 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특정 신체 부위 또는 특정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3개월부터 5년 또는 보험 계약 기간, 계약의 보험 기간, 전기간이라고 하죠. 전기간을 말한다. 이하 보험의 계약 기간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간, 그러니까 결국에 3개월부터 5년까지 하거나 전기간, 뭐 요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3개월부터 5년까지 하거나 아니면 전기간 하거나 뭐 한다라는 거고, 그 판단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 사정을 기준으로 한다. 결국 이게 누가 정한다? 회사가 정한다. 보험사가 정한다. 보험사가 정하는 거 아까 나왔었던 거 어떤 거 있었죠? 인수 여부 누가 정해요? 회사가. 그 다음에 인수할 때 부담보 부위 질병 누가 정해요? 회사가. 세 번째로 기간 누가 정해요? 회사가. 세 가지 전부 다 회사가 정한다. 그러면서 다만 개인의 질병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계약 사정에 따라서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개인적인 차이를 좀 두겠다. 개인적인 차이를 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설명만 해주면 돼요. 설명만. 그러면 되니까 결국에 이제 이 모든 파워는 누구한테 있다라고 보면 되죠. 이제 보험사한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사가 하자는 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경우, 이 전기간이죠. 전기간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1항 1호, 1항 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재진단, 치료를 받지 않으면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특별약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약관이에요. 중요한 약관입니다. 왜냐면 이걸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기간, 이거 면책 기간이죠. 부담보 기간. 부담보 기간을 전기간 5년이 아니라 이거 뭐 3개월에서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 5년이면 5년 지나고 나니까 사실 상관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1년을 냈으면 1년만 부담보니까 1년 넘은 사고부터는 담보예요. 담보.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기간인 경우에는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거죠. 이게 기회. 이게 기회예요. 기회. 어떤 내용이냐?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1항 1호에 지우고 볼게요. 지우고. 제 1항 1호 요게 뭐예요? 특정 부위. 2호 특정 질병. 특정 부위 또는 특정 질병에서 정한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진단을 받거나 암 같은 경우에는 재진단 나올 수 있으니까 재진단을 받거나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멸이죠. 소멸. 결국 전기간 부담보를 걸어도 5년 동안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특별약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뭐냐면 재진단은 알겠어요. 치료는 어떤 것까지가 치료일까? 암으로 진단받았고 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고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부위별 부담보든 질병 부담보든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뭐 치료도 없었고 재진단도 없었어요. 근데 뭐는 있었냐면
추적 관찰은 있었다. 추적 관찰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뭐 기존하고 동일하다. 뭐 암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결절이어도 돼요. 유방에 뭐 결절이 나왔다. 아니면 갑상선에 결절이 나왔다. 근데 고지하고 부담보로 가입을 했는데 5년 동안 치료받은 내역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뭐 추적 관찰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서 계속 찍었어요. 그랬더니 뭐 기존과 별반 차이도 없고 병변이 진행도 안 됐다. 근데 병원은 갔잖아요. 추적 관찰 하느라고. 그럼 이거 부담보 특약 사라져야 되나요? 남아있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5년하고 관련된 내용, 이 재진단, 치료 안 받는 거, 이 의미가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그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사망의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라 함은 보통 약관 29조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 보통 약관 30조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활이 청약한 날로부터 제3항의 청약일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 계약은 부활 청약한 날로부터 5년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청약일 보통 약관에서 있었던 요거하고 관련된 거는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 5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또 부활한 경우에는 부활 청약을 한 날로부터 5년이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가입을 하고 3년이 지났어요. 3년 지난 시점에서 실효가 됐습니다. 보험료 미납을 위해서 실효가 되고 난 다음에 이때 부활을 했어요. 부활로부터 4년을 경과했다. 근데 이때도 모두 다 치료 이력은 없어요. 근데 4년 지난 시점 이때 진단을 받았다. 이거 새로운 청약,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보니까 이때부터 벌써 3년하고 4년하고 이때가 뭐 1년이라고 치면 벌써 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얘 소멸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담보 특약, 부담보가 유효하고 따라서 지급이 안 됩니다. 5항 볼게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해드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 면제도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항의 규정은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부담보 특약. 그러니까 질병이든 신체 부위는 전이까지 포함하는 거였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부담보다 보험금 지급하지도 않고 납입 면제도 시켜주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해주고 납입도 면제해주겠다. 이게 이제 예외적인 규정인 거죠. 첫 번째, 1항 1호에서 정한 특정 신체 부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특정 신체 부위 이외의 신체 부위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증인 거예요. 합병증. 그래서 아까 전이할 때 뭐라고 나왔었냐면, 전이할 때 전이는 뭐가 아니라거든요. 합병증이 아니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합병증을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전이는 합병증이 아니다라고 미리 1항에서 얘기해 준 겁니다. 특정 신체 부위 이외에 다른 부위에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합병증이 발생을 했는데 뭐 위를 부담보를 걸었어요. 근데 합병증이 위에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위쪽 팔에 부위를 걸었는데 또 합병증도 팔에 발생했다. 그러면 요건 부담보가 깨지지가 않아요. 특정 부위 이외. 그러니까 팔에 부담보를 걸었는데 다리에 합병증이 생겼더라. 그러면 얘는 보험금 지급하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하니까 납입도 면제시켜주죠. 이런 구조입니다. 자, 2항 볼게요. 1항 2호에서 정한 특정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확정된 특정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거는 특정 신체 부위였으니까 얘는 특정 질병으로 바꾼 거예요. 얘로 뭐로? 합병증으로. 합병증으로 인해서 특정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는 거. 똑같은 구조죠. 특정 질병 이외. 그래서 뭐 암으로 했다고 하면 암 말고 다른 거. 암의 합병증으로 뭐 다른 질병, 다른 질병이 왔다. 다른 질병. 이런 경우만 된다.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사망 보겠습니다. 사망은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해주고 납입 면제도 해주겠다. 이거는 특정 질병하고 관련된 거였었으니까 상해는 뭐 다른 내용이겠죠. 사항 보겠습니다. 1항 1호에서 정한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1항 2호에서 지정한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하겠다. 이거는 이제 사망보험금인데 사망보험금이니까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담보하기로 했었던 특정 부위나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1항 1호에서 정한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제1항 2호에서 정한 특정 질병으로 80% 이상 장애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면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도 지급하고 납입도 면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유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특정 부위하고 관련된 거 합병증. 합병증은 지급한다고 했어요. 특정 부위든 질병이든 똑같았다. 질병이든 부위든 결국에 합병증으로 인한 것은 지급했다라는 것도 상해. 왜? 질병이 아니니까 상해는 합병증이 아니죠. 상해는 지급한다. 또 특정 질병하고 특정 부위하고 관련된 거지만 이게 결과가 사망이라면 지급한다. 또 사망과 유사하게 80% 이상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지급한다. 이 내용들이 중요할 거예요. 상해나 사망이나 80% 이상 후유 장애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럼 결국에 이 80% 이상 후유 장애이냐 아니냐가 핵심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특정 질병으로 부담부를 걸어놔도 이 부담부 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80% 이상의 후유장애만 발생하면 결국에 이게 사망보험금 지급하거든요.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물론 지급하고 나면 보험계약 자체는 소멸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험금 자체는 수령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특정 질병 부위 부담부가 있어도. 6항 가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에 대해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해서 보험금 지급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약을 하고 5년이 지난 시점 이때예요. 근데 1개월 전에 입원을 했어. 입원. 그리고 계속 치료를 받아요. 퇴원을 가입하고 나서 6년째 되는 때 퇴원을 했더라. 그러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부터는 보장을 해주겠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 기간 정한 날이 5년일 때 얘기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3년이면 3년 다음 날부터, 1년이면 1년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안 해주지만 뒤에 거는 해준다. 실황 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보험금의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 면제 사유가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 원인으로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납입 면제 사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 자료로 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진단서하고 소견서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실무상으로는 이제 소견서 좀 중요하고요. 이거 의료 자문 다 하거든요. 실무적으로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치의는 당연히 뭐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다라고 해도 의료 자문을 기준으로 해갖고 주치의가 잘못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네요. 파랑은 제1항 1호에서 특정 신체 부위와 특정 질병은 4개까지 4개 이내에서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3조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 부활 되어 있고요.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해서 보통약관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 보통약관에서 되어 있는 부활계약, 계약의 부활하고 관련된 거 그거 이제 준용하니까 똑같게 하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별약관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승낙한 경우에 한해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해서 하겠다는, 이 보험계약이 뭐예요? 주계약이에요. 주계약. 요거 아까 이 특별약관이 어떤 거에? 주계약에 부종한다고 했어요. 부종한다고 했거든요. 부종. 따라간다. 그럼 주계약이 성립하면 얘가 주계약이 성립되면 특별약관이 성립하는 형식으로, 또 그러면 주계약이 소멸하면 얘도 소멸하는 형식으로, 그럼 얘가 부활하면 얘도 부활하는 거죠.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주계약에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 주계약에 따라서 이 특별약관도 운명을 달리한다. 제4조 준용규정,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이나 해당 특별약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보통약관이나 특별약관을 따라서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보상소멸사정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알아본 담보는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이었습니다. 뭐 실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다른 약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